2026년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조비 에비에이션의 이 비공개 에어택시 시범 비행, 이게 그냥 작은 이벤트가 아니라 사실은 거대한 퍼즐의 가장 결정적인 조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단순한 기술 시연이 절대 아니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일상 그리고 미래의 도심 모빌리티 시장에 이 조용한 비행이 어떤 충격파를 던질지 그 이면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본격적으로 풀어보죠. 여기서 진짜 매력적인 사실은 이 짧은 뉴스 기사 하나가 사실은 조비가 글로벌 도심 항공 모빌리티 그 UAM 생태계 전체를 통째로 장악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조비가 개발한 이 기체를 보통 eVTOL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전기로 구동되고 수직으로 이착륙을 하는 비행체라는 뜻인데 제일 크게 놀란 건 조비가 이 멋진 비행기를 띄우기 훨씬 전부터 이미 땅을 지배하기 위한 판을 짜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완벽한 인프라 선점 전략이죠. 아니 아무리 완벽한 스마트폰을 발명했어도 전 세계의 통신기지국이 단 하나도 없다면 그건 그냥 예쁜 유리 조각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통화가 안 되니까요. 이 에어택시도 마찬가지로 날아오르려면 반드시 뜨고 내릴 곳점이 필요한데 맨해튼에서 그런 공간을 확보한다는 건 다른 도시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닌가요? 완전히 다른 문제죠. 맨해튼 한복판에 새로운 헬리포트를 하나 짓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요. 적합한 부지를 찾아서 매입하는 그 천문학적인 비용은 둘째치고 시청에 엄격한 건축 허가를 뚫어야 합니다. 허가받는 데만 몇 년 걸리지 않을까요? 몇 년이 뭐예요?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 소음 관련 공청회 이런 거 다 거치다 보면 10년이 훌쩍 지나가도 첫 삽조차 뜨기 어려울 겁니다. 결국 모빌리티 혁신 기업들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이 바로 이 물리적인 인프라 장벽 앞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투자 분석 리포트를 보면 조비는 2025년 8월에 블레이드라는 회사의 여객 부문을 전격적으로 인수해버립니다. 아, 여기서 딱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맨해튼을 돌아다니면서 빈 땅을 찾고 시청에 막 서류를 넣고 싸우는 대신에 이미 뉴욕 상공을 오가면서 VIP들을 실어 나르던 기존 네트워크를 통째로 사버린 거잖아요.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비즈니스용으로 경제적 혜자를 단숨에 구축해버린 거죠. 경제적 혜자요? 네, 조비가 인수한 건 단순히 이번에 테스트하는 웨스트 30번가 헬리포트 사용권만이 아니거든요. 맨해튼 곳곳에 자리 잡은 주요 이착륙장, 그리고 프리미엄 고객들을 위한 라운지 시설까지 전부 포함입니다. 와, 라운지까지요? 거기다 이미 헬기 이동 서비스에 기꺼이 큰 돈을 지불하고 있던 기존 VIP 고객 명단이랑 예약 시스템까지 모조리 다 흡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사들이 이제 막 연구소에서 기체 테스트 끝내고 자 이제 어디에 정류장을 지어볼까 하면서 짐 쌀 때 조비는 이미 맨해튼 최고 요지에 깔려있는 레드카펫 위로 그냥 싹 걸어 들어간 거네요. 표현이 딱 맞습니다. 레드카펫이죠. 이번 비행 테스트 장소를 조비가 마치 자기 집 안방처럼 쓸 수 있는 것도 절대 우연이 아니라 이 거대한 인프라 선점 전략의 결과물이라는 거고요. 맞아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제출 자료에도 조비가 이 인프라를 자사 서비스로 그대로 전환해서 쓸 거라는 계획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그냥 공간을 돈으로 샀다기보다는 인프라 구축에 들어갈 그 십수년이라는 끔찍한 시간을 통째로 사버린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착륙장 확보 여부가 결국 미래 시장의 승패를 가를 핵심 병목이라는 걸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본 초격차 전략인 거죠. 좋습니다. 블레이드 인수로 일단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땅은 완벽하게 확보했어요. 그런데 땅이 있다고 바로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거대한 장벽이 버티고 있죠. 바로 법과 규제입니다. 과거에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그런 파격적인 혁신 기업들이 처음 등장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도시의 기존 법규들이랑 막 충돌하면서 엄청난 파열음을 냈잖아요. 소송전도 엄청났고 서비스가 아예 금지된 국가도 많았죠. 네. 그런데 조비의 행보를 보면 이 뻔한 충돌의 서사가 아예 보이질 않아요. 아니, 규제 당국이 이렇게 순순히 길을 열어주다니?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 뭔가 이면의 거래나 특별한 전략이 있는 건가요? 이면의 거래라기보다는 만약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조비는 아예 게임의 룰을 다루는 방식 자체가 다른 겁니다. 방식이 다르다. 후드라인 기사랑 기타 자료들을 보면 조비가 백악관이 직접 지원하는 eVTOL 통합 시범 프로그램, 즉 EIPP의 승자로 선정됐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잠깐만요. 백악관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요? 네, 거기에 더해서 뉴욕 및 뉴저지 항만관리위원회랑
초기 운영 개능을 정립하기 위한 파트너십까지 맺었어요. 아니, 제가 알기로 항공 분야, 특히 연방항공청, 그러니까 FAA의 안전 인증 절차는 진짜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남들은 그 규제의 벽에 부딪혀서 피 흘리고 있는데 조비는 당국이 직접 깔아준 멍석 위에서 테스트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보통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규제기관은 본능적으로 굉장히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특히 하늘을 나는 거니까 안전사고는 대형 탐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기존의 룰 잣대를 들이대면서 통제하려고 하죠. 하지만 이 에어택시는 기존 헬기랑도 다르고 경비행기랑도 다른 완전 새로운 차원의 비행체거든요. 기존 법규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영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래서 조비가 선택한 게 기존 룰에 우리를 억지로 맞추면서 제발 인증해주세요 조르는 게 아니라 어차피 룰이 없다면 우리가 규제 당국이랑 같이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룰을 써내려가겠다 이거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FAA나 항만관리위원회 입장에서도 미래 항공산업 주도권을 미국이 쥐려면 누군가와는 손잡고 실증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표준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조비가 그 파트너 자리를 꿰찬 거고요. 네, 당국이 조비를 단순한 통제 대상, 감시 대상인 사기업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미래 모빌리티 룰을 함께 세팅하는 동반자로 대우하고 있는 겁니다. 와, 제도적 리스크를 피하는 게 아니라 정부랑 한 배를 타서 그 리스크 자체를 그냥 소멸시켜 버렸네요. 규제벽을 망치로 부수는 대신에 당국이랑 어깨동무하고 장벽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아주 영리한 플레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의문이 하나 드실 거예요. 땅도 샀고 정부 허락도 받았고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근데 결국 이 육중한 기계가 날아다녀야 할 곳은 뉴욕 맨해튼 상공이잖아요. 수백만 명의 까다로운 시민들이 생활하는 그 머리 위죠. 네, 가장 예측 불가능하고 변수가 많은 대상, 바로 님비 현상, 시민들의 수용성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됩니다. 맨해튼은 진짜 혁신 기술이 통과해야 할 가장 어려운 보스목 같은 환경이에요. 맞아요. 가장 풀기 어려운 기말고사 문제죠. 단순히 건물이 많은 게 아니라 거대한 유리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소리 하나도 벽에 부딪히면서 핑퐁처럼 튕겨다니는 거대한 소리통, 에코 체인버나 다름없는 곳이거든요. 기사에서도 웨스트 30번가 헬리포트 주변이 과거부터 극심한 헬기 소음 때문에 주민 반발이 끊이지 않았던 님비의 최전선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요. 왜 하필 그 예민하고 까다로운 뉴욕 주민들 한복판으로 들어간 걸까요? 인구밀도 낮은 사막이나 한적한 교외에서 테스트 끝내고 천천히 진입해도 되잖아요. 그게 바로 기술적 자신감입니다. 역설적에게도 최악의 조건이기 때문에 최고의 시험대가 되는 거거든요. 조비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압도적인 저소음 기술입니다. 저소음이요? 네, 자료에 따르면 조비 기체의 비행 소음이 약 65데시벨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저도 자료에서 65데시벨이라는 숫자를 보긴 했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 소리인지 직관적으로 빡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정도 목소리가 대략 60에서 65데시벨 정도 아닌가요? 네, 딱 일상적인 대화 소리 수준이죠. 아니 수톤짜리 비행기가 하늘로 솟구치는데 일상 대화 수준의 소리밖에 안 난다는 게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거죠? 기존 헬리콥터 구조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헬리콥터는 제트 연료 태우는 엄청 큰 엔진으로 무겁고 거대한 메일로트 하나를 쌩쌩 돌리잖아요. 아, 그 머리 위에 달린 거대한 프로펠러 말이죠. 네, 그 거대한 날개가 엄청난 질량의 공기를 막 거칠게 때리고 가르면서 귀를 찢는 듯한 저주파 굉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반면에 조비 기체는 여러 개의 작은 전기 모터랑 로터가 기체 전체에 분산되어 있어요. 아, 하나의 큰 날개가 공기를 폭력적으로 찢는 게 아니라 작은 날개 여러 개가 힘을 분산시켜서 부드럽게 공기를 밀어낸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전기 모터를 쓰니까 내연기관 특유의 폭발음이나 기분 나쁜 진동이 전혀 없죠. 소음의 주파수 대역 자체가 헬기의 그 둔탁한 파열음이 아니라 바람 소리나 백그라운드 노이즈에 가깝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와, 백그라운드 노이즈요. 맨해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경적, 지하철 소리, 막 수십만 대의 에어컨 실외기 돌아가는 소리. 도시의 기본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보통 70데시벨을 그냥 넘어섭니다. 아, 70데시벨. 그러니까 65데시벨인 조비 기체가 머리 위를 쓱 지나가도 도시의 일상적인 백색 소음과 완전히 파묻혀버려서 시민들이 아예 인지조차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소음을 완전히 마법처럼 없앴다기보다는 도시의 소음 속으로 자기들 소리를 감쪽같이 숨겨버리는 카모플라주 기술에 가깝네요. 네, 소음의 은신술 같은 거죠. 그렇다면 조비가 굳이 민원의 성지인 웨스트 30번가를 택한 이유가 진짜 명확해집니다. 세상에서 제일 시끄럽고 예민한 당신들 도시, 그 한가운데서 우리가 비행해 볼게. 근데 당신들은 우리가 날아다니는 줄도 모를걸? 약간 이렇게 선언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소음 문제를 뉴욕에서 완벽하게 통과한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맨해튼 주민들의 귀를 거슬리지 않게 비행했다는 데이터가 딱 쌓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 런던, 도쿄, 파리 그리고 서울까지 전 세계 어떤 대도시의 하늘이라도 문제없이 들어갈 수 있는 완벽한 면제부를 얻게 되는 겁니다. 진짜 똑똑하네요. 뉴욕 비행은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 하늘길의 표준 소음 규제가 조비의 기술력을 기준으로 재편되도록 만드는 아주 세련되고 노골적인 무력 시위였군요. 가장 난도 높은 시험을 만점으로 통과해서 나머지 도시들은 그냥 무혈입성하겠다. 이런 치밀한 계산입니다. 네, 기술적 우위, 완벽한 인프라, 정부 파트너십, 그리고 소음 문제 돌파까지 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여기서 제 머릿속에 아주 커다란 물음표가 하나 뜹니다. 어떤 부분이죠? 보통 이런 상장 기업들이 완벽한 무기를 갖추면 어떻게 행동하나요? 전 세계 언론사 카메라 다 불러 모으고 뉴욕시장 태우고 유명 인사들 불러서 테이프 커팅식 하고 막 성대한 파티를 열잖아요. 그래야 주가가 폭등하고 기업 가치가 확 올라가니까요. 그게 월스트리트나 실리콘밸리의 전형적인 공식이긴 하죠. 혁신을 과시해서 투자금을 빨아들이는 것. 그런데 WO4YST 보도를 보니까 이번 4월 말 비행 테스트는 철저하게 비밀에 붙어져 있어요. 아주 극소수의 관계자들만 참석하는 소위 인비테이션 온리, 비공개 초청 행사로 아주 조용하게 진행된다고 나오거든요. 네. 대대적인 언론 홍보가 없죠. 아니 이렇게 자랑할 게 산더미처럼 많은데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화려한 PR쇼를 굳이 포기하고 저 허드슨 강변에 숨어서 몰래 비행을 하는 걸까요?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조비에게 정말 필요한 게 과연 뭘까요? 대중의 환호송, 아니면 하루아침에 주가 10% 끌어올려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그게 아니라는 거네요. 절대 아닙니다. 투자 분석 텍스트가 조비를 강세론적으로 평가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숨어 있어요. 조비는 이미 지난 3월에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시범 비행을 마쳤습니다. 아, 3월에 이미 한 번 날았군요. 네, 그러니까 대중한테 우리 기술이 진짜로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하고 증명하는 단계는 이미 한참 전에 졸업을 했다는 뜻이에요. 쇼타임은 끝났다. 그럼 이제 진짜 무엇을 위한 시간인 거죠? 완벽한 상업 서비스를 곧바로 런칭하기 위한 그야말로 날것의 실전 데이터를 수집할 시간입니다. 맨해튼 상공은 단순히 빽빽하고 시끄럽기만 한 게 아니에요. 기상 조건도 엄청 까다롭지 않나요? 빌딩풍도 심할 거고요. 맞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좁게 빠져나오는 돌풍, 허드슨 강 위에서 변칙적으로 때리는 강한 바람. 이런 악조건 속에서 기체가 수직 상승, 그러니까 호버링 모드에서 수평 비행 모드로 딱 전환할 때 배터리가 얼마나 급격하게 소모되는지 아주 정밀하게 측정해야 합니다. 와, 배터리 소모량 체크. 진짜 실전이네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승객이 내리고 다음 승객이 탈 때까지 배터리를 재충전하고 안전점검을 마치는 데 걸리는 시간. 이 턴어라운드 타임이 정확히 몇 분 몇 초가 걸리는지 극한으로 최적화해야 수익이 납니다. 아, 진짜 그렇네요. 택시가 손님 내리자마자 바로 다음 손님 태우고 출발해야 돈을 버는 거랑 똑같은 이치잖아요. 그렇죠. 이런 미세하고 치명적인 상업 운용 데이터들은 주변의 기자들 수백 명 불러놓고 샴페인 터트리면서 사진 찍는 그런 어수선한 환경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듣고 보니까 막 소름이 돋네요.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들이 허세 부리는 홍보용 스턴트를 하는 게 아니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군요. 완벽하게 비즈니스 모드로 전환했다는 뜻이죠. 이 조용한 비행은 일종의 실전 드레스 리허설입니다. 우리는 내일 당장이라도 상용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시스템에 아주 미세한 나사들을 조이고 있다. 이런 카운트다운인 거고요. 네, 화려한 쇼를 기꺼이 포기할 만큼 그들의 시선은 훨씬 더 먼 곳, 즉 결점 없는 초기 상업 서비스의 완벽한 런칭, 이런 최종 목표에만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상용화 신호는 찾아보기 힘들죠.
맞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이 만약 투자자이거나 아니면 매일 아침 출근길 막히는 도로에서 고통받는 시민이라면 오늘 저희가 짚어본 이 일련의 과정들을 결코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될 겁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딱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조비 에비에이션은 그냥 멋진 비행기 하나 잘 만든 제조업체가 아닙니다. 블레이드 인수를 통해서 맨해튼 최고의 노른자위 이착륙 인프라를 한 입에 흡수했죠. 그리고 EBIP 프로그램을 통해 백악관, 뉴욕 당국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며 새로운 룰을 직접 만들고 있고요. 세상에서 제일 까다로운 뉴욕 시민들을 잠재울 65데시벨의 압도적인 저소음 기술. 이걸로 전 세계 모든 도시의 하늘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까지 확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려한 쇼 대신에 조용하고 엄격한 실전 데이터 수집을 택하면서 완벽한 상용화 생태계를 다지고 있죠. 네, 이 궤적을 쭉 지켜보고 있으면 저는 과거 스마트폰 시대 초기의 애플이 막 연상되더라고요. 아, 그 비유 아주 적절합니다. 당시 남들은 폰 하드웨어 스펙 경쟁에 매몰되어 있을 때 애플은 기기, 운영체제, 앱스토어라는 거대한 생태계를 통째로 장악했잖아요. 맞아요. 조비 역시 지금 기체 제조부터 시작해서 승객 예약 시스템, VIP 라운지 경험, 이착륙 인프라 운영, 그리고 제도적인 표준화까지 UAM 산업의 모든 밸류 체인을 자기들 중심으로 수직 통합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도심항공 모빌리티계의 애플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죠. 이 모든 논의가 무슨 먼 훗날 2030년대의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라는 거, 당장 2026년 4월 뉴욕 상공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모빌리티 혁명이라는 게 제일 놀라운 포인트입니다. 초기에는 당연히 수익성 때문에 블레이드가 쓰던 프리미엄 인프라 위에서 비싼 요금포를 달고 시작을 하겠죠. 그렇다면 이 혁신적인 전기 에어택시는 결국 지옥 같은 교통체증을 발 아래로 내려다보며 싱싱 날아다니는 극소수 부유층만을 위한 VIP 전용 패스트트랙으로 남게 될까요? 자본주의 논리로는 일단 그쪽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긴 하죠. 아니면 훗날 규모의 경제를 확실하게 이뤄서 매일 꽉 막히고 냄새나는 뉴욕 지하철의 답답함을 덜어줄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으로 진화할 수 있을까요? 기술이 완성되고 나면 결국 언제나 그것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사회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이 남게 되거든요.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화두입니다. 네, 기술이 하늘을 여는 시대. 과연 그 하늘을 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가? 단순한 비즈니스 성공 스토리를 넘어서 이 혁신이 우리 사회의 일상 인프라로 어떻게 자리 잡힐 것인가? 당장 내일 뜨는 에어택시를 보면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문제네요. 맞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장 허드슨 강변에서 조용하게 날아오를 에어택시를 바라보며 여러분이 다음으로 지켜보셔야 할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일 겁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